아미주 헤어 대표 김영기입니다. 아미주 10월 영상교육 올려볼까 합니다. 10월달 주제는 이모션, 감정입니다. 고객님의 감정을 잘 터치해야 성공할 수가 있다. 감정을 끌어내야 된다.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그 숙제죠. 질문으로 고객님의 감정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고 슬프게도 해줄 수 있고. 자, 여러분들 질문을 잘해야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한테 하는 질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질문 해야 될까요? 고객님이 대답하기 쉬운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하다가 주제가를 불러온 사람 아니면 주인공이 누군지, 자, 영화 본 거, 작년에 본 영화 주제가 그리고 감독이 누군지, 거기 나오는 배우 누구 고객님 기억하면 참 좋은 멘트가 될 수, 좋은 질문이 될 수 있지만 답을 하지 못하면 고객님하고 내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어집니다. 불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질문도 조리 있게, 질문도 고객님 감정을 읽어가면서 고객님이 대답하기 좋은 질문으로 유도를 해서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디자이너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디자이너들도 많이 있었다. 질문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저씨가 여러분한테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다 대답하는 친구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이 오는지 알고 있다. 어떻게 하면 소개시켜 주는지 알고 있다. 어떻게 하면 내 파트너가 나를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 어떻게 하면 친구가 많이 생기는지 알고 있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그 디자이너가 고객이 많은가 물어보면 고객이 없다라는. 그럼 뭡니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활용을 해서 어떻게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게 문제겠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사회에 나와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왜 배웠을까요? 배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배움 활용해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내 행복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든 운명이 될 것이다.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단어가 알고 있어요, 이 단어다. 나를 아주 부유하게 만드는 단어가 질문이다. 그래서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비즈니스에서. 지금까지 기술 개발로 인류가 이렇게 큰 발전해 왔습니다. 기술 개발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서 만들어졌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내가 내한테 한 질문에서 시작을 했더라는 거. 의문에서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의혹에서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질문이 결과적으로는 인류를 발전시키고, 좋은 질문이 뇌를 부유하게 만들었고, 좋은 질문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었고, 좋은 질문이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한단도로 요약하면 성공하고 싶다. 질문해라.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것으로 성과를 내었는가? 새로운 것을 찾아냈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는가? 자, 이렇게 내가 내한테 질문해봐라. 참 안타깝죠? 우리는 이렇게 상식적이고 너무나 쉬운 상식이 있는데, 너무나 쉽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걸 알고는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나가. 그래서 내가 고객님에게 질문은 안 하더라. 앞에 있는 사람한테 질문 안 하더라. 성공한 사람한테 질문하면 성공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자한테 질문하면 부자 되는 방법을 전부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모방하면 됩니다. 벤치마킹에서 그 따라만 해도 그 사람만큼 될 수가 있다. 자, 질문.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미용실 액션 플랜을 짜라. 오늘은 그걸 조금 매출 관리와 고객 관리와 정리정돈, 이걸 확인 내용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체크까지 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미용실 액션 플랜 1.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매출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매일 나가지고 일하는데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매출을 얼마 올릴 것이다 라는 목표가 있는가? 이거 질문하고 한 컬럼 적어보세요. 매일 저녁 일 목표 달성 확인하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들 정말 매일 일을 하고 저녁에 완전 정리정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씨는 매일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일기장입니다. 여기다가 일목요연하게 하루하루 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왜 남길까요? 이게 액션 플랜입니다. 일기장이. 저녁에 목표 달성 확인
체크. 이거 습관만 만들면은 여러분들 정말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월 목표, 매월 말일 목표 달성 확인 체크하고 있는가? 분기별, 반년, 1년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한테 찾아온 고객님 상위 20% 고객 리스트를 확인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체크했는가? 고객 관리에서 지금 찾아온 고객님이 워킹 고객인지 소개 고객인지 일가 친척 고객인지 어떻게 해서 나한테 찾아왔을까? 또한 소개받고 온 고객님에게 내가 무슨 혜택을 제공해야 할까? 어떻게 해드려야만 이 소개 고객님이 또 다른 소개 고객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액션 플랜에 기록하는 겁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한 달에 나는 20명의 소개 고객을 받겠다. 50명의 소개 고객을 받겠다. 어떻게 해야만 50명의 소개 고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루에 2명. 어떻게 하면 2명 소개를 받을 수 있을까? 최소한 2명 소개 고객님을 받으려 그러면 최소한 20명한테는 신신당부를 해야 됩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머리결이 참 부드럽고 좋으십니다. 참 센스가 있으십니다. 등등 칭찬해주고 나서 주위에 좋은 분 있으면 추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고객님 추천해 주신다면 어떻게 대우를 하고 어떻게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객님 이런 단어를 최소한 20명에서 30명 정도한테 오늘 신신당부를 해야만 1명, 2명, 3명 소개 고객이 만들어집니다. 소금 먹은 놈이 물선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심어야 수확이 되죠. 밑밥을 뿌려야 됩니다. 씨앗을 심고 관리를 해야만 뭔가가 소출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심지는 않고 계속 수확만 생각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친구들 의외로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 미용 경기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지금 20개월 동안 미용실 매출액은 적게는 20%에서 50%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도 여러분들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오고 나서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그러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플랜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별로 없다. 행동으로 옮긴 그 사람만이 웃을 수가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고객 관리에서 고객님과 대화했던 특징을 기록 한번 해보십시오. 특징. 눈썹이 짙던 분이다. 시계는 무슨 시계를 차고 왔고 귀걸이는 무슨 목걸이는 무슨 그리고 머리 핀은 어떤 핀을 해왔으며 자켓은 어떤 자켓 신발은 어떤 신발을 신고 있더라. 그 고객님은 이빨이 간지런하더라. 아니면 화장할 때 어디에 포인트를 많이 줬더라. 이런 겁니다. 이런 특징을 기록하면 다음에 고객님이 왔을 때 기억하기가 쉽고요. 그 특징을 가지고 지난번과 비교해서 대화해주면 긍정적으로 포장해서 대화하면 고객님은 굉장히 여러분들을 신뢰할 것이다. 자, 이 정도의 미용실에서 근무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 디자이너 액션 플랜은 작성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다. 미용실을 가보면 저녁 시간 되면 참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눈에는 그게 안 보입니다. 지저분한 것이.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빈다이가 지저분하고 가위 주머니가 지저분한 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는지 아십니까? 만성이 돼가지고 봐도 못 본 거 됩니다. 그런데 그 지저분한 것이 고객님 눈에는 너무나 크로 돼가지고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 정리가 잘 안 돼가 있는 미용실에 기술이 우수하고 고급 멘트를 사용하고 고객님에게 즐겁게 해줬다 손치더라도 그 고객님 내 안에는 마음속에는 이렇게 지저분한 곳은 오지 말아야지. 지난번에 왔던 고객님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안 온다. 왜 안 오는가? 정리정돈이 안 돼가 있다. 화장실이 너무 불결하다. 찻잔에 루스가 무주가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비품, 소도구, 여러분 사용하는 제자리 정리정돈, 자신의 트레이 깔끔하게 청소, 화장실 청결 상태 유무 점검하는 거. 또 이런 분도 많습니다. 연초에 했던 행사했던 그림이 아직도 그냥 걸려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의 잡지 아직도 매장에 그냥 널려가 있다. 자, 이런 것도 액션 플랜에 집어넣고요. 확인하고 체크. 습관 가진다면 여러분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윤택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좀 지혜로우면 좋겠습니다. 좀 센스, 지혜, 조금 이제 속됨을 하면 좀 약삭 빠른 디자이너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계산을
계산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덜해졌습니다. 고객 수가 많이 현격히 줄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면, 코로나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함유주에서 실제 있었던 상황입니다. 고객님 오면은 매니저가 아주 친절하게 사랑합니다 고객님, 헤어하시겠습니까? 두피하시겠습니까? 꽁선하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렇게 안내해서 고객님이 자, 헤어하겠는가? 두피하겠는가? 물었더니 헤어하겠다. 파마 하실 겁니까? 커트 하시겠습니까? 커트 하겠다라는 겁니다. 찾는 디자이너가 있으신가 물었더니 0번 디자이너를 찾는다, 100번 디자이너를 찾는다, 1번을 찾는다, 디자이너를 선택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디자이너가 매장에 없습니다. 식사 시간에서 식사로 나갔어요. 매니저가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커트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디자이너들이 커트 손님 왔습니다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식사 중인데 5분 내로 들어가겠습니다, 10분 내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답이 나와야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약했는지 물어봐라. 그럼 매니저가 고객님한테 전화기 뒤로 또 떼고 예약하셨습니까? 여쭤봅니다. 예약 안 하고 왔다. 그러면 디자이너가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약하고 1시간 후에 오라고 해라. 아니, 고객님이 여러분들 어디 봉입니까?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는 쫑이냐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심하게 고객님을 응대접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디자이너 경력이 10년, 20년 된 디자이너가 여러분들이 고객 입장이라면 정말 예약하고 1시간 기다리겠습니까? 1시간 후에 오겠느냐고요. 자,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디자이너들 지금은 이제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그렇게 해도 고객님이 어느 정도 찾아왔고 또 내가 월급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모면감을 가졌던 그 고객님들 그때는 왔지만 지금은 전혀 안 오죠. 미용실 수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고객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걸 액션 플랜의 준비만 조금 잘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은 되지 않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디자이너가 파마 고객님이 왔습니다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매니저가 선생님 지금 파마 고객님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 3분만 대기하라고 전해주시겠습니까? 3분 대기하는 동안에 커피도 한잔 대접해 주시고 조금 있다가 금방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양치하고 있습니다 등등 해가지고 고객님을 못 나가게 하려고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면서 매니저한테 부탁하는 그런 디자이너들. 왜 커터 고객님은 방치를 하고 파마 고객님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커터 고객님은 예약했느냐고 물어보게끔 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약삭빠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계산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 사자성어로 조삼모사, 여러분 아시죠? 조삼모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간단하게 계산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디자이너 경력이 한 10년 정도 되면은 커터 하는데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죠. 그렇게 하면은 금액은 얼마 정도 받습니까? 한 3만원 전후,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디자이너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고객님 컷하는 시간이 샴푸하고 나중에 드라이까지 다 해가지고 25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5분에 5천원씩 해가지고 25분 5분에 5천원씩 계산이 나옵니다. 컷 한 사람 하는데. 근데 파마를 한 사람 하게 되면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적게는 100분 정도, 좀 많게는 180분 정도 걸립니다. about 평균 내보면은 120분에서 130분 정도, 2시간에서 2시간 10분, 20분 이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디자이너 경력이 10년 정도 된 친구가 일반 포모를 하게 되면 요금은 7, 8만원 정도 받을 거예요. 8만원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고객님 머리 하기 위해서 시간이 2시간 걸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커트는 분당 만원에 내가 인건비를 벌지만 펌은 10분당 계산하면 6,600원 정도밖에 벌 수가 없죠. 120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150분 걸리는 분도 있고 2시간 반 걸리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3시간 걸리는 분도 있죠. 그럼 어느 것이 이익입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면 커트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이익입니까? 펌하는 것이 이익입니까? 커트보다는 펌어가 훨씬 이익이죠. 계산상으로 3,400원 정도가 10분당 3,400원 더 벌고 있다는 겁니다. 커트가. 자, 커트가 이 정도 벌이는데 10분당 이 정도 거리는데 조삼모사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파마 손님 왔다 하면 너무 좋아하고 커터 손님 왔다 하면 대기해라 그러고 예약했는가 물어봐라고 하고 왜 이러는가. 그리고 커트를 하고 나서 오늘 정말 성심성의껏 잘 모시게 되면 20분에서 30분 잘 모시게 되면 다음에 오면은 어떤 고객이 됩니까? 커터 고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펌이나 염색 고객님으로
될 확률이 훨씬 올라가죠. 파마 고객님 오늘 정말 신경 써가지고 2시간, 3시간 열과성을 다해서 잘해주면 다음에 오시면 그 고객님 얼마짜리 고객이 됩니까? 25,000원짜리 고객이 됩니다. 컷도 고객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컷된 고객은 다음에 오면 파마가 되고 지금 파마 고객님 다음에 오면 컷다가 되는데 왜 파마 고객님은 바로 나와야 되고 고객님한테 차도 대접해라 그러고 극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컷도 고객님은 대충대충 해주느냐는 겁니다. 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시켰습니다. 컷도 고객님 성심성의껏 모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고객님 불편한 데는 없었습니까? 더 손보고 싶은 것 없느냐고 여쭤보고 에프론을 거더라 그랬습니다. 걷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시술 비용이 25,000원. 고객님 일주일 내로 오시면 저희 파마 기본 8만원인데 25,000원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만원짜리가 25,000원 할인받으면 55,000원 내려오게 됩니다. 그 고객님 다른 미용실에 안 가고 내한테 찾아올 확률, 우리 미용실에 올 확률과 내한테 찾아올 확률이 훨씬 올라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컷도 고객님한테 더 성심성의껏 해줘야 된다. 파마 고객님한테 더 성심성의껏 해야 된다. 물론 차별화해서는 안 되지만 컷도 고객님 더 잘 모시게 되면 그 얼굴 볼 시간이 아주 당겨집니다. 파마 고객님은 잘해서도 다음 달에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용실에 왜 나왔습니까? 디자이너들이 미용실에 왜 나왔습니까? 돈 벌러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용실에 돈 버는데 꼭 커트를 해야 돈이 되고 파마를 해야 돈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미용실에서는 커터, 펌, 염색, 드라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매출 올리기가 쉽고 내 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는 제품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샴푸 린스가 있을 것이고 왁스나 젤이 있을 것이고 기타 외에 등등 엄청 판매할 것이 많아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샴푸 린스를 파마 고객님한테 하나를 판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샴푸 린스 파는데요, 시간이 봐도 5분 정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샴푸 하나 3만원, 린스 하나 3만원, 6만원 버는데 5분만 투자하면 된다. 그러면 10분에 얼마나 돈을 버리는 겁니까? 10분에 6만원이 아니고 5분에 6만원 더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미용실에 돈 벌어 놨는데 샴푸 린스는 미용 전문 용품입니다. 왁스, 젤, 무스는 미용실 전문 용품입니다. 미용실에 있는 디자이너가 그것을 무시하고 안 파니까 다른 그것만 판매하는 전문 업체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자, 샴푸 린스 판도 5분, 왁스나 젤 파는 데는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냥 왁스에가 머리 한 발라주고 이건 어떤 왁스고 집에서 마무리 손질할 때는 이는 왁스로 해야 된다. 특히 남자 고객님한테 3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면 3분에 얼마 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왁스 최하 2만원에서 한 5만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미용실에 돈 벌러 나온 분들입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가 조금만 고민해보면, 자, 액션 플랜을 그렇게 짜는 겁니다. 나는 돈 벌러 나온 사람이니까 펌업보다는 커터, 커터보다는 샴푸, 샴푸보다는 왁스나 젤. 자, 이거 파는 것이 내한테 훨씬 수입이 크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문가지 않습니까? 두피, 두발 화장품의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백화점에 판매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하지 않죠? 판매원이라고 하죠? 백화점에 점원이 파는 거나 전문가가 파는 거 격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신뢰도가 고객님한테 주는 신뢰감이 훨씬 다를 겁니다. 이것만 잘 하셔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매출액이 많이 급감했지만, 자, 이 틈새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 정말 대박 칠 수가 있다. 고객님의 재방문을 결정하는 마지막 순간, 내가 오늘 머리 했습니다. 다시 와야 되겠다. 이거 결정 짓는 마지막 순간 51% 고객님이 시술이 끝나면 빨리 나가라, 이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디자이너한테 물어보면 천만의 말씀, 그럴 리가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한데 고객님한테 물어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계산하고 나서 나는 화장실도 좀 갔다 와야 되겠고, 화장도 좀 꼰쳐야 되겠고, 친구한테 전화도 한 통 해야 되겠고, 친구가 몇 시까지 온다고 했는데 기다려야 되겠는데 문을 떡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빨리 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고객님이 다시 올 확률이 있다 없다? 없다. 59% 고객님 내 시술 중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술하고 있는데 다 됐다고 애플은 더 걷어가지고 나가라 라는 신호를 준다. 너무 불쾌하다. 이런 고객들이 재방문 하겠느냐? 안 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플은 걷기 이전에 불편한 데는 없었습니까? 고객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다른 데 손볼 곳은 없었는지 여쭈고 나서 고객님이 수고 많았습니다, 이 한마디 놓으면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야, 난 이제 일어나야 되겠거든, 빨리 걷어줘, 이 신호입니다. 그 이후에 앞에 자 깝깝한
애프론을 걷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줘야만 재방문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님은 여기 조금 더 손보고 싶은데 수고했습니다. 걷어버리면 고객님은 삐진다. 이 영상 본 이유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문 앞에서 고객님 다음 방문을 생각을 해라. 만약 고객님이 빨리 나가라는 느낌을 받았다면 고객님은 재방문이 없다. 머리 끝나고 몇 분의 감동받는 시간, 몇 분, 몇 초, 이 몇 분, 몇 초 잘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엄청난 시너지가 만들어질 것이다. 고객님의 마음에 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귀로 들립니까? 안 들린다. 고객님 마음으로 하는 소리는 내 마음으로는 들립니다. 고객님은요,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하는 말이 훨씬 많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저씨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문자를 준다, 카톡을 한다, 전화를 하는 것보다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요구하는 것이 많았습니까? 똑같습니다. 고객님도. 고객님이 디자이너한테 마음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는 소리를 알아듣고 그것을 처치를 잘 해준다면 100% 재방문 고객이 되고 나의 팬덤이 됩니다. 고객님이 마음으로 하는 소리, 제일 많은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야, 지금 시술하면 얼만데? 야, 시술 끝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데? 왜 디자인한테 나 머리 하러 왔는데 파트너가 계속 내 머리를 해주는데? 그리고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 너무 적다, 너무 덥다, 너무 춥다. 이런 소리는요, 고객님 입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마음으로 하고 눈으로 합니다. 눈으로. 시계를 자꾸 보고 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나 급하다는 겁니다. 그 대화한 거다. 스피커를 자꾸 쳐다본다. 시끄럽다. 좀 끄라. 낮춰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파트너가 일하고 있는데 디자인을 자꾸 찾는다. 그러면 야, 파트너 네가 하지 말고 디자인을 와가지고 해주기를 기대하는 이 소리입니다. 이걸 우리는 눈치, 코치가 빨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고객님은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마음속으로 눈으로 하는 말이 훨씬 많다. 제일 많은 마음속으로 많이 하는 단어가 가격, 시간, 디자이너가 해주나 파트너가 해주느냐. 야, 좋은 약 쓰는가 허접한 약 쓰는가 이런 겁니다. 고객님이 미용실에서 나 깝깝해 죽겠다. 뭐가 그리 깝깝할까요? 가격, 니 끝나고 나서 얼마 많이 달라고 하면 나 지금 8만원 밖에 없는데 10만원 달라고 하면 나 안 되는데 이게 깝깝해 죽겠다라는 겁니다. 야, 지금 나 머리 예쁘게 해가지고 내 애인 만나러 가야 되거든. 근데 언제 끝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시간 이야기해주지 않니? 이것은 여러분들이요, 고객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거 이야기해주는 것이 힘드냐 어렵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술 시간이 딱 나와 있습니다. 머리 딱 상담할 때 시술 시간 다 나옵니다. 가격, 시술하기 전에 가격이 나옵니다. 가격을 먼저 이야기를 안 해줬으면 정부에서 법으로 만들었을까요? 가격 먼저 이야기해 주라고. 그거 안 하면 벌금 매겠다고, 문 닫게끔 만들겠다고. 그런데도 지금 또 안 해주는 디자이너들이 너무나 많다. 왜 이 가격이 나오는지, 펌은 얼마인지, 클리닉은 얼마인지, 기장 추가 금액이 얼마인지, 커트는 얼마인지, 드라이는 얼마인지, 샴푸가 얼마인지, 각각의 금액과 플러스 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걸 마음속으로 계속 외치고 있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스타일을 하게 되면 내가 우아하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간이 2달 동안 유지가 되는지 한 달 유지가 되는지 하는 것이 너무나 궁금하다고 계속 외치고 있는데 왜 이야기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주지 않고 고객이 없다고 불경기라고 정치를 못한다고 코로나 핑계를 대고 옆에 미용실 핑계를 대고 이제 그러지 마십시다. 그리고 상담 시 할인받는 방법 안내받는 것을 고객님이 상당히 좋아하더라. 그것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외치더라. 나 어디에서 생일자 할인권을 받았는데 이거 사용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갖다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혹시 쿠폰 같은 거 있으면 얘기해달라. 쿠폰 할인 받을 수 있다. 먼저 제안해 주는 것을 고객님이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다. 시술 과정을 설명을 잘해라. 지금 어떤 단계인지 단계 디자이너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와이닝 끝나고 나면 중화를 하고 중화하고 나서 15분 후에 머리를 풀어서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 끝나고 3분 5분 후에 머리를 푼다. 머리 풀고 나면은 사무실로 간다. 사무실에 갔다 오면은 커트를 정리를 다시 한 번 더 해드리고 드라이로 블로 드라이로 손질하고 끝나는 시간은 언제다. 뭐 이걸 과정을 갖다가 단계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데 그걸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왜 그걸 이야기 안 해주느냐?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면은 참 곤란하겠지만 힘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고객님과 나의 관계는 가까워집니다. 친목 도모가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정말 그 단계 시술 과정 끝나는 시간 가격 이런 걸 해줘야만
내가 고객 대우를 받고 있다, 제대로 시술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안심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디자이너 선생님 시술할 때 얼굴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몇 번 만져주는 것이 아닌 디자이너 선생님의 정성스러운 시술을 원하고 있더라. 대부분의 고객님, 시술 이후 관리법, 드라이하는 방법, 왁스나 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달라고 외치고 있더라. 집에서 손질 방법 어드바이스 정말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파마를 했는데 집에서 어떻게 손질을 해야 될지, 묶을 때는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염색하고 나서 다음날 되면 많은 고객님이 가장 미용실에 크레임 많이 걸리는 겁니다. 염색하고 베개에 염색약 묻었다, 침대에 염색약 묻었다. 특히 와칸 같은 경우는 한 이틀 3일까지도 염색물이, 땀만 나면은 염색물이 배어 나옵니다. 천년 염색약이면 천년일수록 더더욱 55시간 60시간까지 물이, 아이씨가 와칸 해가지고 샴푸 몇 번을 하고 드라이로 말리고 이틀 지나고 잠자리 들어갔는데 베개가 염색약으로 많이 묻어가 있습니다. 더워서 땀이 좀 난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걸 미연에 고객님한테 꼭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친절함, 어떤 거 친절한 겁니까? 고객님 말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해결해 주는, 이게 친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친절함을 어떠한 행동인지 모르는 직원들을 위해서 IC가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하미주 MOT를 만들어놨습니다. 고객님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다음에 오는 과정, 고객님 처음 방문했을 때, 자, MOT대로 실천하면 친절한 디자이너, 친절한 파트너, 친절한 하미주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는 사장이다, 나는 CEO다, 이거 계속 표도하면은 그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사장이다, 내가 이 미용실 주인이다 계속 외치면 그게 현실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인생의 CEO가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다. 내가 취업을 딱 하면 내가 기업한 것입니다. 내가 기업했다, 제일 먼저 누구한테 연락하겠습니까? 전부 다 일가친척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빠, 오빠, 할머니, 할아버지, 외삼촌, 외숙모, 고모, 고모부, 그리고 옛날에 다니던 직장의 동료, 친구, 학교 선후배,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객님을 내 고정 고객화 시키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몇 마디만 하면 내 말은 100% 다 신뢰를 하게 되죠. 그 고객 잘 활용하게 되면 250명은 금방 만들어집니다. 한 사람당 250명. 이 250 법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한 사람의 인간관계 범위가 250명이다. 조 지라드라는 걸출한 판매 전문가, 자동차 셀저 세계 1위,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던 조 지라드라는 분이 책에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엄마 친구 250명, 아빠 친구 250명, 오빠 친구 250명, 우리 지난번 내를 가르치던 교수님 주위에 250명 등등 해가지고 전파가 금방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경기가 있을 수가 없겠죠. 가까운 사람을 나의 팬덤으로 만들어라, 내 매니아로 만들어라, 주위 사람 소개시켜 달라는 신신당부. 많은 고객님한테 하는 것도 좋지만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척근한테 신신당부 해봐라. 금방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사장이다, 취업과 동시에 나는 사장이 된다. 자, 1부 영상 여기까지 하고 2부 영상 다음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2부 영상은 나의 경쟁업체, 무수히 많은 경쟁업체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2부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일.